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직선의 방정식, 즉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큰 부담 없이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1차 함수, 그게 바로 직선의 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y는 mx 플러스 n,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우린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업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우리 좀 구분해 봅시다. 만약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약에가 아니죠,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1차항의 개수라고 부르는데, 특히 주어진 식 자체가 1차식일 때는 1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특별히 무슨 기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라고 부르죠. 자, 다시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x가 0일 때 y값 무슨 절편이라 부른다? y절편이라 부릅니다. 혹시 이런 내용 모르는 친구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m이 뭐가 아니었다면, 0이 아니었었다면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을 몇 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1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 또한 직선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m이 얼마로 되면 0으로 표현된다면, m이 0이면 y는 n이라고 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죠. 주어진 꼴은 우리가 몇 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y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축과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자, 현재까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선생님도 그냥 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래도 그려줄까요? 아, 설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게나마 그려볼게요. 여기 x축, 여기 y축, 다음과 같이 있을 때, x축, y축 있을 때 y는 n, 즉 기울기가 0인 상황에 직선은 어떻게 표현될 거라고요? 다음과 같이 0,n을 지나면서요,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올 거다. 여기가 n일 거고요, 요 직선을 우리는 y는 n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정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이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직선의 1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렀었던 거고요. 이 표준형에서는요, 기울기가 쉽게 보이고요, y절편 또한 쉽게 확인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이 도형의 방정식 한쪽을 0으로 표현해 놓고요, x와 y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놓은 꼴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죠?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x의 개수가 a라고 해서 이 a를 보고요, 무슨 기라고 말하는? 기울기라고 말하는? 네,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네요. 기울기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y를 x에 관하여 표현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될 거니까, 항상 일반형이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기울기를 찾고 싶다면 주어진 식을 y를 x에 관하여 반드시 먼저 표현해 주길 바랍니다. 자, y만 놔두고 나머지를 넘겨보면요, 요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될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겠네요. 맞을까요? 네. 자, 하나 정도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뭐 확인할 거냐면 x절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요. 무슨 절편이요? x절편이요. x절편은 위에서 y절편 할 때 잠깐 말로만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글로써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x절편은 y가 0일 때 무슨 값을 의미합니다? x값을 의미합니다. 꼭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도형에서 y가 0일 때 x값을 x절편이라고 하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할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뭘 y절편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x가 0일 때 무슨 값을? y값을 의미할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y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럼 사실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나는 두 점을 알게 되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좀 더 간단하게 2번식 일반형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주어진 식에서 x절편을 찾아보면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y 대신에 0을 집어넣을 겁니다.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by는 b 곱하기 0이 돼서 사라질 거고요. x값은요. 마이너스 a분의 c로 표현되는 거 보여요? 네, 좋아요. 다시요. y절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요.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a 곱하기 0은 역시 사라질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y값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겠네요. 이처럼 두 개의 절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냥 편안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y축 적고요. x축 적고요. 우리가 표현한 x절편과 y절편을 적어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a와 c의 부호에 따라 얘는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y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생님은 지금 그림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기 위하여 마이너스 a분의 c를 여기다 찍을 뿐인 거고요. 마이너스 b분의 c를 여기다 찍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준다면 이 직선의 모양을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단순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은 아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본에 대하여 마저 얘기한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세 번째 거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는 뭘 공부할 건데요? 네, 흔히 절편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절편방정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직선의 방정식, 즉 xy에 대한 1차식을 표현하는데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눈에 띄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선생이 빨간색으로요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적는 이유는 중요해서라기보다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었던 꼴이기 때문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적을 뿐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식을 적어보면 이 식에서는 바로 어떤 특징이 보여요? 좋아요. 자, y 대신에 0을 넣어봤더니요. b분의 0은 0이 되네요. 그럼 x값은 바로 얼마로 보인다? a로 보인다. 마찬가지 x 대신에 0을 대입해봤더니
y 값은 다 바로 얼마로 보여요? 양변에 b를 곱해주면 되니까 b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내려볼게요. 아, 선생님, 여기 a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얘가 바로 직선의 무슨 절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절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라고 하는 녀석은요,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x절편분의 x는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다가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옆에다가 검정색으로 적을까요? 이렇게 예제 적고 이런 직선 표현 하나 해볼게요. x절편이 얼마고요? 3이고 y절편이 얼마인?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와우,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0과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2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식을 적을 수 있으면 된다고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주면요, 아주 멋진, 요 정도만 되더라도 아주 훌륭한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요, 세 가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차 함수 공부할 때부터 공부했었던 어떤 형태? 그렇죠. 보통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렀었던 y는 mx 플러스 n에 대한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표현한 무슨 형이 있을 거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절편방정식의 형태, 즉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적더라도 우리는 이 식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자,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1차 함수와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점 아닌 차이점,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1차 함수의 형태는요, y는 mx 플러스 n의 꼴이 다였어요. 그리고요, 아주 특수한 꼴로서, 다시요, 어떤 꼴로서? 특수한 꼴로서 어떤 형태까지 공부는 했었던 걸 기억해요? y는 n이라고 하는 직선과 x는 n이라고 표현하지 말까요? 네, n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y는 p와 x는 q, 뭐 요런 형태. y는 p 하면 x축과 평행할 거고요. x는 q 하면요, 무슨 축과 평행할 겁니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도 중학교 때 소개는 되지만 주가 됐던 건 y는 mx 플러스 n의 꼴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요, 참 신기하게도 만약에 요 m, 기울기의 값을 미지수로 준다면 반드시 누굴 가르쳐 줬었냐면 y 절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다시요. 만약에요, y는 mx 플러스 n의 꼴에서요, 중학교 때는 이 y절편을 뭐 한다면 미지수로 숨겨둔다면 누구의 값을 가르쳐 줬어요?
네, 기울기를 반드시 뭐 해줘요? 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y는 mx 플러스 예를 드는 겁니다. m-1의 형태요. 이렇게 적어봤더니 어때요? 자, 위에 것이랑 위에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랑 좀 비교해 본다면 선생님이 다 문자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요 기울기를 안 가르쳐주면 y절편을 가르쳐준다고요. 다시요. y절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기울기를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시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제시가 된다고요? 기울기도 안 가르쳐주고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y절편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즉 누구로만 묶어준 거예요? 기울기 m으로만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니 만약에 주어진 식이 뭐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m에 관한 무슨 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1도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x 플러스 1도 0이 되고요. y 플러스 1도 0이 되는 형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 네가 0이다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참고사항은 왜 말했냐면요, 오늘 학습 내용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조금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고등학교 직선을 공부할 때는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